안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 됐으니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또 3일차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절반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신경망의 학습의 비밀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어떤 내용들을 했는가 교재 이제 목차를 참조해서 잠시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런 점들 이제 살펴봤고, 활성화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순전파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 이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3.6절의 이제 손글씨 숫자 인식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신경망들이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하는가 그런 여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요 손글씨 숫자 인식을 통해서 한번 이제 수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경망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점으로 오늘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4장의 신경망 학습이고, 이 신경망 학습을 수행할 때 이제 오차 역전파가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런 점들을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5장의 오차 역전파까지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를 통해서 오케이, 내가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해 봤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겠다, 그런 점을 납득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노트북을 새롭게 이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라고 하는 환경 자체를 어떻게 생성하는, 시작하는가, 이런 점들은 이제 고민이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런처를 통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딥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명하게도 데이 3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마찬가지로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파이 하고 그래프 이제 종종 그리니까 매트플러리 사용되고, 또 펜다스 활용이 이제 되죠. 뭐 중요도 순서로 따지자면 한 요 정도 이제가 아닐까, 그죠? 요거는 이제 그 텐서 이제 연산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표 형식 데이터. 요거는 이제 그래프 출력을 위해서 종종 이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텐서플로우가 도입이 안 됐고 내일 정도부터 이제 텐서플로우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이죠. 그죠?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데이2에서 잘 정의했던 것들이 필요합니다. 완전 연결과 신경망을 어제 마지막 시간 부근에서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손글씨 숫자 인식을 이제 수행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어제 완전 연결과 신경망이 담겨 있는 셀을 이쪽으로 이제 복사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은 어제 확인했으니까 어제 확인한 동작까지는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일차 노트북에서 해당 셀을 복사한 다음에 3일차로 가져와서 이제 붙여놓고 실행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이제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완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입력 데이터와 해당 계층의 가중치와 행렬 곱을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편향을 이제 더하는 요런 이제 작업인데요. 요때 이제 요 각각의 가중치는 이제 각각의 가중치와 편향은 이제 계층별로 이제 따로 있죠.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이제 수행하는데, 이게 이제 Z가 그냥 나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Z가 은닉층이면
그러면 이제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비선형 변환을 반드시 수행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점들 이제 살펴봤고, 만약에 이게 출력층이었어요. 출력층은 또 경우가 다릅니다. 이 비선형 변환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출력층에서는 분류를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연속적인 값을 내는 이제 회귀 출력을 낼 것인가, 그죠? 이런 어떤 경우로 또 나눠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고요. 또 분류로 처리할 때는 또 한 번 나뉩니다. 이진 분류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중 분류로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 활성화 함수를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없는데요. 만약에 없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냥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항등함수, 그러니까 뭐 함수로 그냥 굳이 부르자면 항등함수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지정하면 거기에 적용하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바로 나가자.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이 출력층이면서 회귀의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항등함수로 활성화를 한다.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잘 정의가 이제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경망과 관련해서는, 이 신경망은 원래는 빈 깡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경망이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제일 먼저 수행을 해줘야 될 게 이제 add죠. 그래서 모형에서 이 신경망에서 이제 add 이렇게 이제 해서 첫 번째 계층을 이렇게 이제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층이니까 뭐 1층이니까는 아래쪽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1층, 2층, 그리고 임의에 L개의 층이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제 표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면, 이제 이 계층이다 보니까는 이제 1층부터 위로 쌓아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면, 여기서 이제 입력이 들어오겠죠. 요 입력은 이제 잠재적으로 그 배치 단위의 입력이 이제 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것도 배치 단위로 출력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출력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가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력에서부터 출력으로 값들이 전달되는 것을 이제 순전파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요 내부에서는 이 순전파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순전파를 다음과 같은 간단한 포문으로 구성해서 효력을 이제 살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까지 잘 이제 수행했는데요. 이 완전 연결을 우리가 이제 부를 때 fully connected의 약자로 FC라고 부를 수도 있고, dense, affine, linear 다양한 이제 명칭들이 혼재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명칭이 이제 다른데요. 보시겠지만 요 dense는 텐서플로우에서는 dense라고 부르고, 파이토치에서는 리니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 좀 수학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affine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다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는 어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봤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현재 정의를 손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결함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접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제 우리 그 마지막 지점에서 뭘 이제 하려고 했냐면, 이제 손글씨 숫자 인식을 이제 하고 싶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잘 작성됐던 부분을 다시 작성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이제 요 데이 2에 있는 이 손글씨 인식 부분들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처럼 이제 여러 개의 셀로 나눠져 있으면 이거를 한 번에 선택해서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를 조작하면 연속된 셀들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선택된 범위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늘색 배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 셀 복사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셀이 복사됐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색 배경이 없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3일차 노트북으로 온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셀을 한꺼번에 붙여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물론 얘네들도 이제 실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실행을 하실 때도 여러 개를 선택해서 실행하시는 게 가능한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를 조작해서 원하는 셀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선택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원래 하시던 것처럼 Shift Enter 키를 입력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개의 셀이 선택된 범위의 셀들이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Shift 키 엔터를 여러 번 누르는 뭐 그런 것을 좀 덜 수 있는데요. 어느 게 더 이제 그 번잡스러운 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Shift 엔터를 여러 번 누르나 Shift 하고 화살표를 여러 번 누른 다음에 Shift 엔터 키를 더 누르나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옵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6만 개의 이제 표본이 있고 10,000개의 표본이 있고 28 x 28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0페이지에서 이거를 상대하는 신경망을 만드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제 했던 내용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기 위해서 구성을 한 것이고요. 이제 100페이지에서부터 내용은 오늘의 새로운 내용의 전개입니다. 3.6.2절의 신경망의 추론 처리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뭐 제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요 번역이 등장했네요. 요 추론은 이제 인퍼런스라고 하는 용어의 번역으로서 그 일단은 종종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번역에 조금 공감을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그 신경망을 구현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런 건 이제 말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신경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제시를 하는데 입력층을 784, 출력을 10개로 구성한다. 이런 점을 같이 한번 이제 공감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신경망의 출력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소리 구성이 조금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 신경망은 분류와 회귀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귀의 경우 마지막 출력층의 뉴런을 한 개로 설정합니다. 분류의 경우 출력층의 뉴런을 분류 유형의 개수만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에는 2개로 하고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 중 하나를 예측하는 경우에는 출력층의 뉴런을 10개로 설정합니다.
회귀 출력은 활성화 함수를 항등 함수로 합니다. 항등 함수는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력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류 출력은 각각의 출력이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 분류 출력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성화 단계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경망이 그 연속적인 값을 낼 것이냐 라고 하면 그 이전에 어떤 구성을 하는지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L-1층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L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층이 출력층인데 라스트 층이죠. 요 라스트 층에서 이게 지금 하나의 단일한 숫자로 나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34 이런 식의 그 연속적인 값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신경망의 요 L-1층 직전까지는 결국은 이제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는데 마지막에 출력층은 그냥 퍼셉트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논의한. 만약에 이제 분류라면 혹은 그냥 선형 회귀인 겁니다. 마지막은 퍼셉트론이나 선형 회귀인데 얘네들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은닉층들이 모종의 과정을 거쳐서 이 변환을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변환이 잘 수행이 됐다면 이 마지막 층에서는 그 능력이 부족한 선형획이나 퍼셉트론의 경우에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선형회귀로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제 하나의 단일한 뉴런을 이렇게 이제 꽂으면 되고요. 분류의 경우에는 이 분류가 이제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지금 이 분류가 이진 분류냐 아니면 이제 다중 분류냐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이 다중 분류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형의 개수에 따라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같이 뉴런을 만들고 거기서 신호가 강해지는 뉴런이 이 유형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슬라이드의 그림에서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그런 예시로서 제시를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예측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 트레인 레이블즈의 유형을 이제 살펴보면 0부터 9까지 10개의 유형이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신경망은 그 중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 중간에는 이제 뭘 수행하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은닉층 쪽에서의 이제 문제이고 마지막에 출력을 발생하는 요 라스트 층에서는 어쨌든지 이 0번에 대응하는 뉴런과 9번에 대응하는 뉴런 이런 식으로 10개의 출력이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출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임의의 S개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10개로 끝나는 이런 이제 구성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뉴런을 10개를 꽂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출력이 10개라면 그 가중치의 형상이 일단 10으로 끝나겠죠. W 라스트의 형상이 10으로 이제 끝날 겁니다. 근데 그 이전의 입력은 그 이전 계층의 출력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전에 L-1층에서 몇 개의 출력이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얘 이제 형상이 이제 결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만으로는 가중치 형상이 완전히 다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첫 번째 계층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구성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은 이제 S개인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 S가 훈련 데이터는 이제 6만 개죠. S 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얘는 이제 S테스트입니다. 이게 헬로 월드의 예시임에도 불구하고 딥러닝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표본의 개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게 이제 딥러닝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28 by 28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우리 어제 봤어요. 이미지인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 이미지가 이제 28 by 28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하고 있고 요 입력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어쨌든 각각의 퍼셉트론한테 가야 됩니다. 근데 이 퍼셉트론들은 입력을 1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입력을 우리가 전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처리 함수를 다음과 같이 좀 이제 규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즈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이제 처리한다라고 하면 요 이미지들을 이제 XS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 28 by 28을 이제 다음과 같이 1차원의 벡터 형식으로 만드는 이제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 요 이미지즈를 자료형을 이제 변환하는 게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처리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X 트레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전처리를 이제 통해서 트레인 이미지를 이제 처리를 해낸다. S 트레이닝 한데 뭐 이건 이제 보이시려야 생각합니다.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요 프린트문을 통해서 그 트레인 이미지의 이제 쉐입이 결과적으로 이제 X 트레인 이제 쉐입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고요. 또 프린트문은 이제 하나 더 해갖고 트레인 이미지의 D 타입이 X 트레인의 D 타입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XS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처리를 이제 보시면 그 원래는 unsigned int 8비트인데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부동소 수점으로 이제 바꿨고요. 원래는 이제 6만 바이 28 바이 28인데 이번에 이제 6만 바이 784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또한 이제 전처리를 수행하실 때는 제 경험상 가급적으로 다음과 같이 함수로 만들어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원본을 조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복원을 이제 잘못해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하면 돼요. 근데 적재부터 다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잡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좀 이제 규모 있는 데이터를 상대하실 때는 이제 메모리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미니 배치 단위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함수로 정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좀 이제 규모 있는 데이터, 뭐 기가급 이상의 데이터를 다룰 때 그때 이제 아마 이제 보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별로 이제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이제 전처리를 이제 왜 수행하는가 그런 점들이 또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데이터를 제공할 때는 일련의 전처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제공하기 전 데이터를 원본이 아닌 어떤 형태로든 가공하면 그러한 작업은 통칭해서 전처리라고 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한 단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자 하는 신경망 모델은 1차원 형상의 특징 벡터를 입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셋의 각 표본은 28 by 28 by 1의 3차원 형상의 텐서입니다. 모델의 입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 픽셀 행을 일렬로 나열하면 벡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면 28 by 28, 즉 784개의 픽셀입니다. 그래서 1차원으로 형상을 조정했을 때 신경망 모델의 입력은 784로 설정해야 합니다. 입력 데이터의 각 표본의 형상을 1차원으로 조절해야 하지만 입력 데이터 전체를 1차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님을 유의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의 원래 형상이 6만 바이 28 바이 28 바이 1, 4차원 텐서라면 조정된 형상은 6만 바이 784의 2차원 텐서가 되어야 합니다. 각 표본의 형상만 1차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각 표본의 형상을 1차원으로 조정했다면 모델의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조정은 현재로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필수적인 형상 조정 이외에도 선택적이지만 권장되는 전처리 작업도 있습니다. 퍼셉트론 기반의 모델들은 대체로 입력 벡터의 크기가 작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경망 역시 퍼셉트론 기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값의 상대적 차이를 보존하면서 크기는 작게 변환하는 단위 조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원래 데이터는 각 픽셀 값이 0부터 255 범위입니다. 가능한 최대값 255로 각각의 값을 나누면 값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로 줄어듭니다.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면 픽셀들 사이 상대적 차이값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작은 범위의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위 조정은 종종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정규화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적용한 방식은 최대 최소 단위 변환이라고 하며 변환 결과 0일 범위의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계층이 이제 멀티레이어 이제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각각의 퍼셉트론이 기대하는 입력이 1차원의 텐서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unsigned int 8비트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위쪽에다 이제 셀을 추가를 하고, 요 그 원래 이제 train images의 이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골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니멈과 train images에 하나 이제 샘플을 이제 골라서요. 이제 맥시멈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 분야 쪽에서는 그냥 그 알려진 내용이고요. 영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다면은 아마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감하실 텐데, 영상들은 이제 픽셀의 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픽셀 인텐시티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근데 이 픽셀 인텐시티의 값의 범위가 0부터 255 범위인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256, 0부터 255까지니까는 총 256개고, 그래서 이제 2의 8승 8비트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상세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8비트 대신에 뭐 10비트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2의 10승의 범위에서 그 픽셀 강도를 이제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얼마나 이미지를 상세하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 요 2의 8승이고요. 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unsigned 음수가 없고 int 이제 8비트다. 정수 값이고 8비트로 인콘이 이제 정밀도를 8비트로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인데, 그 우리가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요 Z에서 X와 요 W의 내적을 이제 수행하고 하는데, 요 W의 값들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그 정규 분포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난수를 이제 생성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0.1 음수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값들이 이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동소수점 수인 경우에 정수와 이제 부동소수점의 연산 이런 것들은
그 넘파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해줍니다. 정수가 이제 부동소수점의 연산이면은 뭐 그러면 이제 부동소수점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넘파이 쪽에서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근데 방금 전에 논의드린 그 단위 정교화를 수행한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에는 뭐 나누기 연산이 들어가고 하면 이 정수 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요 32비트 같은 명시는 메모리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를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에서는 좀 그 데이터의 규모가 점점 이제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자동으로 설정해 준다고 해도 넘파이에서는 이제 해주시는 게 좋고 근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들은 이 자료용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심지어 그 이 정밀도가 안 맞으면 서로 연산이 안 된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곧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64비트랑 32비트가 연산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급적이면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요 위쉐입에서는 이제 보시면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요 이미지가 이제 S 바이 28 바이 28인데 요거를 이제 위쉐입을 이제 한다. 그런데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싶어요. 28 곱하기 28, 즉 784로 이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 S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S는 뭐 6만 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값을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꽂아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1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해당 API의 이제 특수성입니다. 근데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나 이런 많은 것들이 그 넘파이의 인터페이스를 그 거의 많은 경우 이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넘파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어 요런 이제 느낌이에요. 넘파이가 그 기준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텐서플로우의 API와 그리고 뭐 파이토치 같은 API들이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 텐서플로우는 이제 조금 상이하고 또 이제 파이토치에서도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너무 많이 다르게 그러네. 근데 그 대부분은 굉장히 일치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조금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에 대해서 이제 잘 그 수행을 하시면 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의 저수준 API를 사용하실 때도 그 넘파이에서 이제 이러는데 얘네도 뭐 똑같거나 살짝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넘파이 인터페이스에 이제 가까워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었고요. 그래서 전처리를 다음과 같이 수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전진 요 교재 해당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를 다시 참조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말했지만 입력층은 아니에요. 그냥 입력이 784짜리 벡터가 됐다. 즉 입력층이라는 건 없고 입력이 지금 현재 퍼셉트론에 입력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벡터 형식으로 변환이 됐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출력층의 뉴런을 10개로 구성합니다. 이 서술은 제가 이제 그 문제 삼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마지막 이제 출력층을 이제 라스트층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뉴런을 10개를 써야 됩니다. 0번에 해당하는 뉴런과 이제 9번에 해당하는 뉴런 이런 식으로 총 10개의 뉴런을 써야 10개의 출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서술을 읽어보시면 입력층 뉴런이 784개인 이유는 이제 28바이 28바이 784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왜 이런가 우리 이제 살펴봤고요. 출력층의 뉴런이 10개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한 부분은 이제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은닉층입니다. 은닉층이 이제 비선형의 해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닉층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보통의 이제 중요한 고민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해법이에요. 입력과 뭐 출력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뭐 데이터에 이제 맞추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해법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첫 번째 은닉층에는 50개, 두 번째 은닉층에는 100개. 왜? 일단 해보자.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임의로. 그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하자면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784예요. 그러면 이제 모형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1층, 2층 그리고 이제 3층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0개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명한데 이 1층은 50개, 2층은 이제 100개로 이제 수행하자고 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신경망 설계와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설계에 대해서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뭔가로부터 시작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자는 대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제 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닉층의 가중치의 형상은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 설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다짜고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형은 그야말로 이제 신경망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형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것은 그 은닉층을 이제 추가해주는 일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입력이 784고 출력을 50개를 하재요. 그죠? 다음과 같이 수행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어제 논의드린 대로 반드시 비선형 활성화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오늘 제 생각에는 이제 시그모이드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요 시그모이드에 대한 정의를 위쪽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정의라서 이제 인라인 함수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간단하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규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1층 이제 풀리 커넥티드고 이전 계층의 출력이 자신의 입력이 되니까 얘는 이제 50개고 그리고 100으로 해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모이드 그리고 이제 모델 애드 풀리 커넥티드 이전에 100개였고 마지막에는 10개로 끝나야 됩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출력층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겁니다. 끝. 그죠? 신경망을 이제 만들어 보자는 대로 만든 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요 신경망에 우리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제 출력이 이제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Xtrain이나 Xtest를 이제 집어넣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이제 훈련 시점에서는 이제 훈련 데이터로 최적화를 수행하고 시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일반화 성능을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목표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X 테스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잘 구성하신 이제 전처리를 이제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이미지즈 요거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아직 지금은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훈련 데이터가 뭐 큰 의미가 없죠. 훈련 데이터든 이제 시험 데이터든 이제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그 우리 모형에 X 테스트를 집어넣어서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출력이 안 나온다. 이게 성능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출력이 안 나오면 어딘가 그냥 잘못된 거예요. 뭐 구현을 잘못했던지 아니면은 요 계층들의 어떤 숫자를 잘못 입력했던지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저처럼 아마 경고가 발생하실 거예요. 런타임 워닝, 오버플로우,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경고이고 실제로 이제 연산은 이제 수행이 된 것입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요 아웃풋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그 입력이 이제 X가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우리의 이제 그 모델을 이제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 Y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X 테스트의 이제 쉐입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의 쉐입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연산이 아예 그냥 안 됐다 하면은 요게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서 워닝이 아닌 에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닝이 발생한 거고 연산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 by 784가 들어가서 우리 모형에서 칭칭칭칭 이제 내적 연산이 수행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0개로 끝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의 신경망은 순전파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죠? 되긴 됐고 이런 점들 이제 같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점은 이 런타임 워닝이 왜 발생했고 했는가 이런 걸 일단 따져야 되는데, 요 익스포넨셜에서 런타임 워닝이 발생했는데 그 익스포넨셜 지수함수에 어디서 사용되는가 보니까 시그모이드의 익스포넨셜이 이제 있죠. 요게 이제 왜일까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이 x의 이제 범위를 보는 요쪽 부분에 이제 근처에서 이제 보시면 좀 직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시그모이드가 뭘 상대하냐면 이런 걸 상대하죠. xw 더하기 b를 이제 수행한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이제 시그모이드로 이제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z가 이제 h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요 시그모이드 내부에 이제 지수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값이 빵 폭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관찰해 보면 익스포넨셜 1.0은 이제 3에 가까운 값이죠. 2와 3이고 3에 가까운 값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10이면 입력이 10밖에 안 변했는데 출력은 이제 수만 배가 되죠. 100이 되면 10의 43제곱이 되죠. 이거는 뭐 단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데, 이게 만약에 1000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접했던 그런 이제 경고가 재현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대로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폭발하지 않게 우리가 좀 진정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요 단위를 좀 정규화해 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요 XW가 이제 연산이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각각의 이제 퍼셉트론 단위로 연산이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W1, X1 이미 이제 n개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요 X1이 어느 하나가 255예요. 요 X2가 255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 그
같이 곱해지는 W가 정규분포 확률 모델에서 나오니까 0 근처에서 확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1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논의의 간결함을 위해서 얘가 그냥 1.0이 됐고 얘도 이제 1.0이 됐다. 근데 그런 값이 이제 한 4개 정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과 같은 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그모이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빵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럼 어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처리 과정에서 XS를 이제 가능한 최대값 255로 나눠 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단위 정규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트레인 이미지즈의 최대값이 X 트레인과 같은 것에서 최대값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250으로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255가 최대값인데 얘가 이제 그 1.0의 범위로 값이 이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민이 없는 방식이죠. 그냥 무조건 그냥 0일 범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전처리를 다시 이제 정의를 이제 했고 따라서 그 코드는 수정 없이 이제 다시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고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무조건 그 값이 폭발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잘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 현재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를 신경망에 집어넣어서 출력까지 이제 발생을 시켰는데요. 이거의 성능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점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분류 예측은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y1, y2, y3이 최종적으로 각각 0.75, 0.24, 0.01이라면 예측은 가장 값이 큰 y1로 결정합니다. 예측을 할 때 보통 여러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표본에 대해서 결과가 발생하면 2차원의 행렬 형식이 됩니다. 표본별 분류 예측 확률입니다. 행렬의 세로 방향, 즉 영축 방향은 표본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됩니다. 가로 방향, 즉 일축 방향은 각 표본에 대한 신경망의 분류 출력입니다. 각 표본별로 가장 높은 예측 확률의 색인 번호를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예측값이 결정됩니다. numpy argument max 함수를 일축 방향으로 적용하면 가장 큰 값의 색인 번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max 함수를 적용했을 때는 최대값이 선택되는데 분류 예측을 결정할 때는 자신감의 최대값 자체가 아니라 최대값을 발생하는 색인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ax가 아닌 argument max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한 실습으로 이제 여기 있는 수치들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다음과 같이 출력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류 결정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그 방금 전에 논의드린 원리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0.7, 0.2, 0.1 뭐 이런 값들을 이제 예시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그 여기서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로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러면
이 0번 뉴런의 출력이 0.7이고 1번에 대응하는 것이 0.2고 2번에 대응하는 것이 0.1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가장 큰 것이 이 신경망이 생각하는 예측 값이다라고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출력이 발생했을 때 이제 0번, 1번, 2번 중에서 0번을 어떻게 이제 획득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이 이제 우리의 논의 사항입니다. 요 점은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